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라키형이에요. 저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제가 지금 가고 있는 장소는 바로 캐나다 공룡주립공원입니다. 캐나다 공룡주립공원은 캐나다 알버타에 있는 세계 최대의 공룡 화석 발굴지로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록된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이곳에서 여러 투어를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브라키 형은 이 장소에서 이틀간 총 5개의 투어를 즐겨봤습니다. 과연 이 공룡주립공원에는 어떤 투어들이 있고 어떤 볼거리가 있을지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센트로사우루스 영상에서 많은 센트로사우루스들이 무리 이동을 하다가 자연재해에 휘말려 죽고 그것이 화석들로 발견된 그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바로 그 화석들이 이곳 캐나다 공룡주립공원에 있는데요. 첫 번째 투어는 바로 센트로사우루스 뼈 무덤 트레킹입니다. 집합 장소로 일찍 가봤는데 저기 주차장 옆에 작은 건물이 보이는군요. 무엇인지 보니 발굴된 하드로사우루스류 공룡 화석 전시 건물이었습니다. 투어 출발 시간이 다가오자 많은 관람객들과 가이드분들이 약속 장소로 오셨는데요. 출발하기 전에 각각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캐나다 사람도 있었고 미국, 유럽, 남미에서 온 관람객들도 있었습니다. 출발하기 전 규칙들을 들었는데 이곳에는 전갈, 방울뱀이 있으니 조심하고 자연을 훼손하면 안 되며 여기에 나오는 화석을 가져가선 안 된다는 기본적인 규칙을 들었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볼까요? 주변을 둘러보면서 걷는데 배드랜드 지층들이 널려있는 풍경을 볼 때마다 멋지네요. 목적지로 이동하다가 몇 번 멈추면서 가이드분들께서 이곳 지형에 대한 이야기와 화석 구별법에 대해 알려주셨는데 화석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들어보니 우선 색깔은 진한 황토색 느낌이며 뼈에 작은 구멍들이 많이 나 있고 옆에 파인 줄들이 있는 것이 바로 화석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뼈 무덤을 구경하는데 아주 중요한 정보네요. 이동한 끝에 도착한 센트로사우루스 뼈 무덤. 네? 화석이 안 보이는데요? 자, 뼈 무덤 지대를 산찬히 살펴보면 진한 황토색의 무언가가 곳곳에 보이는데요. 이게 바로 센트로사우루스의 화석입니다. 파편적이긴 하지만 자연과 하나가 되어 있는 이런 화석들을 직접 현장에서 보게 되다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저기 덮개로 가려진 무언가가 있는데요. 가이드분들께서 덮개를 열자 덮개에 가려진 다량의 센트로사우루스 화석들이 나타났습니다. 한번 감상해 볼까요? 여러분, 제가 들고 있는 이 화석은 센트로사우루스 목에 있는 공같이 생긴 뼈로 센트로사우루스 한 마리당 이 공뼈 1개를 가지고 있고 발견된 이 화석의 개수로 몇 마리의 센트로사우루스가 죽어 있었는지 알 수 있다고 하네요. 센트로사우루스 뼈 무덤에서 경치를 구경해보고 또 다른 화석이 있나 찾다 보니 투어가 끝나는 시간이 어느새 훌쩍 다가왔고 센트로사우루스 뼈 무덤에서 나가 풍경을 둘러보면서 출발 장소로 돌아왔습니다. 슬슬 배가 고픈데요. 저는 국립공원 내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남은 시간에 방문객 센터로 가봤습니다. 공룡주립공원 방문객 센터에는 규모가 작지만 공룡주립공원의 생태와 환경을 배우는 공간이 있고 옛날 모습으로 재현한 달굴 텐트를 지나면 발견된 여러 화석들이 전시된 공간이 있습니다. 다스플레토사우루스의 화석 등 여러 화석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공룡 골격들도 있었습니다. 자, 다음 투어는 바로 화석 사파리. 이건 과연 어떤 투어일까요? 공룡주립공원에서 투어 버스를 타고 이동한 다음 걸어서 어느 한 장소에 도착했는데요.
화석 사파리 투어는 어떤 화석이 발견되었는지 가이드분들께서 직접 가져온 화석들을 직접 만져보는 등 관찰하고 관찰한 내용을 토대로 주변에 널려있는 화석들을 직접 찾아보는 투어입니다. 내가 직접 화석을 찾아본다. 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저는 관찰에서 얻은 정보를 통해 태저감에 박혀있는 알 수 없는 화석 등등 다양한 화석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화석인지 아닌지 모르면 가이드분께 질문해서 확인하는 게 좋겠지요. 다른 관람객들이 발견한 화석들이 모여 있는데 이야, 주변에 작지만 다양한 화석들이 있긴 하네요. 아참, 여러분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공룡주립공원에는 선인장들이 있는데 제가 화석을 찾다가 손가락에 선인장 가시가 박혀 빼느라 애무는 일이 있었습니다. 화석을 찾는데 선인장은 꼭 주의해주세요. 화석을 찾는 동안 투어 종료 시간이 본세 빨리 다가왔네요. 정말 재밌는 투어였습니다. 저녁 투어를 하기 전에 공룡주립공원에 널려있는 길을 따라 트레킹을 해봤는데 오랫동안 걸어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저도 여기서는 풍경을 감상한다고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들었습니다. 아, 여러분, 여기 나무들이 많고 옆에 강이 흐르는 트레킹 길은 여름엔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식물들과 새들을 볼 수 있지만 모기들이 엄청 많습니다. 진짜 많이 물렸습니다. 아, 맞다. 어느 트레킹 코스 입구 주변에 하드로사우루스류 화석 전시 건물과 비슷한 건물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에는 센트로사우루스 화석이 있었습니다. 저녁에 진행되는 골든 아워 원더는 공룡주립공원에 살았던 원주민들의 역사에 대해 배우고 공룡주립공원의 저녁 풍경을 천천히 감상하는 투어로 공룡화석과는 관련 없는 이야기지만 여기서는 자연이 만든 버섯 모양의 바위들과 들소들이 공룡주립공원 지형에 갇혀 빠져나가지 못한 채 죽은 흔적이 있는 뼈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이드분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곳에 살았던 원주민들은 들소들을 빠져나가지 못하는 곳으로 몰아 사냥을 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노을 지는 풍경을 감상하면서 1일차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본베드 익스프레스 하이킹 투어에 참여했습니다. 본베드 익스프레스 하이킹은 센트로사우루스 뼈 무덤 트레킹과 비슷한 투어로 목적지는 공통적으로 센트로사우루스 뼈 무덤입니다. 안 그래도 한 번 더 보고 싶었는데 정말 잘 됐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공룡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저 멀리 발굴 현장을 구경하면서 걷다 보면 어느새 센트로사우루스 뼈 무덤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장소를 한 번 더 구경하니 정말 좋네요. You get sort of this kind of exposure of just all of these bones, right? So you have some vertebrae here, you got some ribs, you got some limb bones. 그렇게 센트로사우루스 화석들을 계속 구경하니 어느새 투어 시간 끝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정말 작별 인사를 해야겠네요. 마지막으로 간 투어는 탐험가 버스 투어로 탐험가 버스 투어는 버스를 타고 몇몇 장소로 이동하면서 원주민들과 1900년대 초반 화석 사냥꾼, 현대 고생물학자의 눈으로 공룡주립공원을 탐험하는 투어로 주변에 널려있는 화석들을 찾아보고 케이스에 보호되어 있는 화석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버스 투어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이 건물 안에 있는데 바로 코리토사우루스 화석입니다. 이야, 머리뼈, 피부까지 보존이 엄청 잘 된 코리토사우루스네요. 이 코리토사우루스는 강에 빠지고 난 뒤 빠르게 파묻혀서 이렇게 잘 보존되었다고 하는데 정말 신기하네요. 버스 투어를 끝으로 이번 특집 공룡주립공원 둘러보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연과 하나가 되어 있는 공룡화석을 직접 찾아보고 관찰하는 재미를 느끼고 싶다면 이곳 공룡주립공원에 방문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투어는 미리 예약하는 게 좋겠지요. 공룡주립공원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면 영상에 있는 투어 외에도 다양한 투어들이 있으니 머무는 기간을 고려해서 다양하게 선택해보는 건 어떨까요? 만약 예약하려는데 사이트가 제대로 안 뜨면 VPN을 사용해 예약을 진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브라키오 형이 여행 가기 전에 이것 때문에 난감했었는데 VPN 방법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공룡주립공원은 대중교통으로는 갈 수 없으니 캘거리에서 렌트카를 빌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공룡과 고생물이 좋다면, 브라키오 형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오세요.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